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시행되는 3세마 대회, 3세마 경마대회 서울과 부산에서 각 한 경주씩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앞두고 3세마들의 3세 기대주들의 몸풀기 대상 경주죠. 스포츠 서울배,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경남신문배, 현재 3세 기대주들이 이제 4월부터 시행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앞두고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 1호 경마에서 좀 회복세를 보인 경주 성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경주부터 좋았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1경주는 1유마의 체형을 가진 마필이 출전한다, 외형은 1유마다, 발놀림도 밸런스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던 미스터 트롯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힘이 덜 찬 결과죠. 쌍복으로 공략했죠. 쌍승시까지 3팔 한방 집중으로 1경주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4경주 배당이 잘 나왔습니다. 성실대로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던 이번 매직 플레저를 꺾어버렸어요.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죠, 이번마가. 하지만 축은 성실대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배당을 잡아냈고, 두 번째 승부처, 세 번째 승부가 5경주였습니다. 역시 아만바로주를 축으로 공략을 하면서 적중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부처가 1호 메인 승부처에서 역시 프레스맨을 놓고 인기를 모았던 이번 스마트 태양을 꺾어버리고 공략을 하면서 메인 승부도 적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마지막 승부였던 9경주 좀 아쉬웠어요. 압도적인 인기만했던 8번 나이스 치타를 꺾어버리고 4번 미스찰리 놓고 6번, 12번, 9번 제가 다 공략권 안고 간 말인데 미스찰리가 3위를 차지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1호 경마는 승부의 내용이 괜찮았고 5번의 승부 가운데 서울에서만 서울 4번의 승부를 적중으로 끌어내면서 회복세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여세를 이번 주도 몰아가야 되는데요. 이번 주 먼저 대상 경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스포츠 서울배. 기본적으로 지금 3세마들은 지난해 연말에 시행됐던 브리더스컵 루키, 그 경주에서 이제 출전했던 마필들이 이번 서울과 부경의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자, 당시에 출전했던 마필들이 이제 라라케이, 나이스타임, 지구라트, 메가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이제 당시 출전했던 마필들이에요. 근데 라라케이는 경주 안 쓸 것 같아요. 월요일 새벽 훈련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라라케이가 다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 앞다리 쪽에 질병 현황이 있어요. 외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월요일 훈련 빠졌다는 건 아마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자, 나와도 저는 솔직히 라라케이는 지난번 경주 내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 입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나이스타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브리더스컵 루키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당시에 제가 경주 리뷰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나이스타임은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전개가 너무나도 아쉽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이스타임 2번입니다. 그리고 같이 출격하는 6번 메가드래곤, 10번 지구라트, 2번, 6번, 10번 이 3두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6번이 제일 좋았어요. 메가드래곤이죠, 6번이. 자, 2번이 안쪽에서 무난한 출발을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10번 지구라트는 발주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밀고 나오면서 이제 메가 드래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6번, 10번. 근데 2번은 점점 자리가 초반에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포지션 싸움을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요. 지금 2번, 6번, 10번 3두 가운데 제일 뒤에 있죠. 내측에서 충분히 밀고 나오면서 자리를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김동수 기수가 약간 멈칫 하면서 저렇게 뒤로 밀린 겁니다. 앞쪽에는 이제 뭐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자 2번, 6번, 10번 가운데서는 6번 메가 드래곤이 그나마 제일 앞선 모습으로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데 탄력이 무뎌지죠. 나이스 타임, 2번만 나이스 타임이 외곽으로 진로를 틀어서 올라오는데 종반 끝걸음이 가장 위력적입니다. 메가 드래곤도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자 직선주로 올라올 때도 진로 확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2번마 여기서 계속해서 쭉 치고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안쪽에 뚫려 있는데 저기서 1번이 약간 내려오면서 막히고 돌아 나오고 방금 제갈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외곽으로 돌아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초반에 말머리도 좀 아쉬웠고 직선주로 진로 확보도 좀 아쉬웠고 그런 부분들이 나이스 타임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승했던 김동수 기수가 그 이후의 경주부터 문세영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리고 문세영으로 바뀐 이후에 경주 한번 살펴볼까요? 3번 게이트입니다. 발주기 내에서 약간 고개짓 하다가 출발이 늦었어요. 늦발을 했습니다. 밀고 나와요. 초반에 힘을 썼어요. 지금 부담 중량을 57.5를 달았습니다. 과중한 중량을 달고 초반에 힘쓰고 어지간한 마필 같으면 직선주로 해서 힘쓰기 좋지 않은 안 좋은 경주 내용이에요. 선두로 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곽에서 마필이 또 몰고 나오면서 모래를 또 맞아야 되고 앞에 두 마리 치고 나가니까 이제 이거 승기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문세영 기수가 조금 중반에 서둘러 나옵니다. 그리고 직선줄에서 추진하는데 그름이 또 나와져요. 밸런스가 안정적이죠. 추진에 대한 반응이 꾸준하고 힘을 쓰는 구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스 타임은 좋은 마필입니다. 초반에 무리하고도 그렇게 종반까지 치고 나오면서 물론 이 레이스가 지금 17% 포화주로긴 합니다. 뭐 코너 타임도 상당히 지금 빠른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힘을 쓰는 모습 57.5를 달고 강력한 우승 후보다운 모습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훈련 내용은 지금 뭐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지금 월요일 주로가 완전히 좀 불량 주로였어요. 훈련으로 딱히 돋보이는 마필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자, 걸작원이에요. 걸작원은 앞말입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별정 A형인데 순말은 57, 앞말은 55 정량을 달고 레이스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걸작원도 최근 기세가 좋아요. 이 레이스에서 지금 과천시장배에서 이클립스 베리를 이깁니다. 이때만 해도 이클립스 베리가 중반에 좀 무리하면서 걸작원의 어부지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인데 자 경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걸작원
출발이 무난합니다. 중위권에 포지션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이클립스 베리도 지금 외곽에서 밀고 나오는데 레이스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4선 외곽 돌고 있죠. 자, 지금 한 7위권 정도, 이제 6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앞에 가는 이클립스 베리를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 직선주로 이클립스 베리하고 지금 나란히 붙었어요. 종반 싸움에서 이클립스 베리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물론 트립상으로는 경주 내용이 좀 어려웠던 이클립스 베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걸작원보다 더 강한 마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근데 경마는 결과죠. 종반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 경주력이 다음 경주에서 또 발휘가 됩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1400 경주에서 걸작원이 5번 게이트를 하고 나오는데요. 자, 지구라트는 이번 대회 입상권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플라잉 스타는 지난주에 강력한 우승 후보를 따돌리고 플라잉 스타가 우승까지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라잉 스타, 그때 따돌렸던 상대가 지금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강남 불청객. 압도적인 우승 후보 강남 불청객을 플라잉 스타가 이겨버려요. 그리고 메가 드래곤도 여기 출격합니다. 브리드스컵 루키에 나갔던 마필이 두 마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작원이 이런 마필들을 이겨내고 편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걸작원입니다.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쿵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외곽에서 지구라트가 출발은 제일 좋았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메가 드래곤이 밀고 나오면서 선두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걸작원은 후미에서 두 번째, 지금 뭐 거의 바닥 전개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걸작원이 지구라트가 밀고 나오면서 메가 드래곤을 넘어서 버려요. 아직까지 5번은 후미에 있는데 선두하고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죠.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코너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한 2, 3마신 차이로 선두를 추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두하고 거의 붙었어요. 자, 직선주로 해서 이제 지구라트, 안쪽에 메가 드래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걸작원, 플라잉 스타도 중앙, 직선주로 중앙을 치고 나옵니다. 플라잉 스타와 맞붙었는데 종반 한발 싸움에서 걸작원이 또 근성을 발휘합니다. 자, 이 레이스에서 이제 걸작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같이 뛰었던 이제 지구라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안쪽으로 살짝 기대는 듯 하자 외곽으로 지금 고삐를 틀어지면서 왼채찍을 대요. 마필이 사행을 하는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조자루 기수가. 뭐 그 이후에 추진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추진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스를 보고 일단 걸작원도 만만치 않은 마필이다 라는 점만 알 수 있지만 센 말은 지구라트죠.
이제 레이스를 3코너 이전에 외곽에서 감아서 선두권을 덮치는 이 과정에서 힘을 좀 썼고요. 그리고 직선줄에서 이제 내측으로 살짝 기댄 게 아마 중반에 힘을 좀 썼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곽으로 기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조재료 교수의 어떤 곱비질, 왼채찍 이런 측면도 뭐 마필의 어떤 외곽 사행을 조금 뭐 재촉하는 거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원래 이렇게 사행하는 악벽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은 이제 재검받고 나오는데 악벽이 있는 마필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그 경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뭐 정상적으로만 뛴다면 지구라트가 사이즈는 더 좋다. 문제는 이제 같이 55를 달고 뛰었는데 지구라트는 이번에 57 2kg를 더 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결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한 우승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구라트 경주력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 드래곤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 드래곤입니다. 메가 드래곤은 조금 전 경주에서 앞에 나섰다가 이제 지구라트가 밀고 나와서 선두 뺏기고 직선줄에서는 좀 밀려버렸죠.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계력을 보여줍니다. 8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경주 거리를 늘려서 1600m에 나왔어요. 메가 드래곤 8번 게이트. 이 마필 보시면 브리더스컵 루키 때도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선두력 좋아요. 자, 기본적인 선두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 이번 대회도 초반에 일단 출발 잘 받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발주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출발 능력이. 자, 지금 안쪽에 뭐 2번, 3번 놔두고 이제 메가 드래곤이 외곽 3위로 밀려요. 요때 모습만 해도 바로 직전 경주에서 이제 메가 드래곤이 무너졌던 그 악몽이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자, 코너링 하면서도 계속 3선 외곽이에요.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었는데 안쪽에 있는 두 마피를 여유있게 제치고 치고 나옵니다. 직선주로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종반 뒤를 쳐다보고 여유까지 보였고 3세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흐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1600 레이스가 지금 7% 함수율 아주 뭐 가볍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무겁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1분 41초 75의 기록으로 여유있게 중반에 뭐 돌아보고 이런 거 안 했으면 뭐 41초 안쪽까지 당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했다면 나쁘지 않은 기록이에요. 3세마로서 해당 거리 첫 도전에 메가 드래곤의 전력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경주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 외에 지금 라라케이는 출전이 안 될 것 같고 나이스타임, 걸작원, 지금 지구라트 그리고 외곽에 있는 메가 드래곤을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최근 뭐 선두력 앞서서 연승가도 달리고 있는 차돌 다이아 최근에 계속해서 뭐 여유있게 사마신 여유 이렇게 보여왔거든요. 근데 1400을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마필이 싸웠던 상대 마필들의 그럼 그리고 뭐 코너타임 요런 걸 살펴봤을 때 차돌 다이아가 당장 이번 대회에서 지금 3세 기대주들을 꺾기에는 좀 힘겨운 그런 사이즈다 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그 센 반격이 직전 경주 보였던 코너타임이 1400이거든요. 제법 좋아요. 근데 직선줄에서 채찍을 대니까 말이 휘청휘청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역시 힘이 좀 덜 찬 면모. 이렇게 좀 빠른 코너 타임을 기록하고 힘을 좀 많이 쓴 탓에 직선줄에서 아무래도 마체가 조금은 힘이 빠진 게 아닌가. 물론 변화가 올 수 있어요. 3세기 때문에. 3세마들의 강점, 전력 상승,
빠르게 그림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대회 나이스 타임 메가 드래곤 지브라트 이 3두를 넘어서는 마필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3파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메가 드래곤은 출발지가 좀 안쪽일 경우에 유리하고요. 만약에 출발지가 좀 밀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브라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메가 드래곤이 직접 경주 폭발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나이스 타임이나 지브라트도 그 정도의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나이스 타임을 일단 뭐 부동에 축이고 메가 드래곤과 지브라트 요 두 마필 간 준우승 접전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변수 뭐 걸작원 정도가 한말치고는 강단 있고 근성 있고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앞말인 차돌다이아 선행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선행 강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선두력 자체도 프레스를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직선줄에서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유일한 변수라면 요 정도인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 3파전 1강 2중으로 정리합니다. 스포츠 서울배는 나이스 타임을 1강 그리고 지구라트와 메가 드래곤을 2중 3두 안에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부산은 더 심해요. 자, 부산은 한강 클래스 브리드스컵 루키 우승마저 한강 클래스 그리고 같이 뛰었던 원더풀리어 당시 준우승마 그리고 3위를 차지했던 닥터 킹덤 브리드스컵 루키 경주에서 1, 2, 3위를 차지했던 3두가 출격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도전은 사실상 좀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대회에 강한 19조 김영관 마방의 세븐 드래곤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 점이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역시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3두가 보였던 경주력이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경주력은 아니거든요. 자, 그 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드스컵 루키입니다. 9번, 4번, 8번입니다. 자, 948 3두 가운데 4번마가 출발이 제일 좋았어요. 원더풀리어. 그 다음에 9번, 8번이 출발이 제일 늦었습니다. 9번도 평소보다는 조금 늦었어요. 8번도 마찬가지고 8, 9번이 출발이 평소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원더풀리어는 뒤로 살짝 밀렸고요. 초반에 출발 잘 받았습니다만 한강 클래스가 바로 치고 나오면서 선두 3번 닥터 브라운을 프레스하기 시작합니다. 자, 닥터 킹덤은 지금 흥미에서 3코너 돌아 나오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직선 접어들었고요. 한강 클래스는 이제 선두로 치고 나오고 원더풀리어도 여기서 그림이 좀 무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앙으로 이제 닥터 킹덤이 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더풀리어의 근성 한번 보십시오. 닥터 킹덤하고 맞붙었어요. 올라오는 힘을 감안한다면 저기서 웬만하면 밀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밀리고 종반 근성을 발휘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혜성 기수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닥터 킹덤이죠. 종반 짜릿한 승부를 보여준 원더풀리어가 임팩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출발이 안 좋았던 닥터 킹덤이 3, 4코너 돌 때까지도 계속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반면에 원더풀 리어는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비교적 편안하게 풀어갔죠. 초중반에 힘을 거의 안 썼어요. 4번은. 힘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줄에서 힘을 쓰기 시작했고요. 초반에도 그 힘을 제대로 쓰지 않고 중반 이후에 김혜성 기수가 몰아서 딱 짧은 구간 승부를 해준 거예요. 닥터 킹덤은 3코너부터 몰고 나와요. 코너를 돌면서 여기서부터 힘을 쓰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직선 중반 이후에 맞붙었다가 종반 아슬아슬하게 지긴 했는데 힘쓰는 구간이 상당히 길죠. 전체적인 경주 내용은 닥터 킹덤이 더 강하다라는 그러한 결과예요. 지금 부산 출전한 마필들 몇몇이 뭐 한강 클래스 연승가도 질주했는데 한강 클래스가 지금 12월달 뛰고 출전이 좀 길어졌죠. 우측 앞다리 쪽에 발굽질환, 발굽이 약간 뭐 잘못 봐서 개방성 외상이라고 그러는데 좀 출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찢어지면서. 근데 뭐 이건 경주력에 큰 영향을 주는 질병은 아닙니다. 발굽 쪽 질환은. 그래서 상태만 문제 없다면 한강 클래스는 뭐 은하드 클래스 믿고 가는 한수위의 충마 은하드 클래스로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원더풀 리어 그리고 닥터 킹덤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닥터 킹덤의 사이즈를 조금 더 강하게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원더풀 리어는 초반에 출발 잘 받고 힘 꾹 아꼈다가 기가 막히게 종반 한 발 쓴 거예요. 이건 말의 승리가 아니라 김혜성 기수의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 좋은 경주를 보였던 마필들이 이제 뭐 이번 경주 출사표를 내밀었는데 이름값, 사이즈, 경주 내용 모두 한 수 아래로 판단됩니다. 결국 부산은 1강, 1중, 그리고 1도전 이 정도로 정리가 되죠. 한강 클래스, 닥터 킹덤, 원더풀 리어. 서울보다는 조금 더 우열이 가려진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듯 서울과 부산의 3세반 대회, 올해 트리플 크라운은 4월 7일 이제 봄 야간 경마. 자, 제가 올해 이제 경주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렸죠. 바뀌는 야간 경마가 2번입니다. 올해는 4월 달에 한 달간 4주간, 그리고 8월 달에 또 4주간. 그래서 봄 야간 경마 시절인 4월 첫 주에 마일컵이 시행됩니다. 4월 7일 마일컵 트리플 크라운의 첫 관문이죠. 1600으로 부경경마장에서 상금 7억을 놓고 시행됩니다. 그리고 5월 12일 서울에서 코리안 더비 경주거리 1800 상금 10억을 놓고 3관마 경주의 두 번째 관문이 5월 12일 시행됩니다. 약 한 달간 간격이 있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더비 치르고 더비하고 나서 훌쩍 뛰었다가 가을에 한 10월쯤 9월에서 10월쯤 장간배가 시행됐어요. 근데 이제 외국처럼 바로 붙여서 시행합니다. 물론 뭐 미국처럼 뭐 3주, 2주 요 간격은 아니에요. 요 간격은 아닙니다. 미국은 뭐 2000 뛰고 1800 뛰고 2400 뛰고 요걸 3주, 2주 간격으로 다 뛰죠. 우리나라는 한 달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성적을 해가지고 장간배를 6월 16일 서울에서 2000m
7억을 놓고 마지막 트리플 크라운의 세 번째 경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한 달 정도의 간격씩 두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 같은 그런 타이트한 일정은 아닙니다만 한 달 3세마들에게도 1600, 1800, 2000 그렇게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간마가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올해 상간마 경주에 출전한 아마 또 4월달이 되면은 또 다른 강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브리드스컵 루키를 통해서 보여왔던 고마필들이 좀 더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원더풀 리오가 브리드스컵 루키를 뛰고 1600 경주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닥터 킹덤도 브리드스컵 루키 뛰고 나서 1800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경주 내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면 앞으로 분명히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원더풀 리어는 조금 말을 김혜성 기수처럼 멋지게 타줘야 되지 않나. 좀 전력 외적인 변수가 있어야 가능한 사이즈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부산에서는 요 두 마필이 돋보이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번 주 시행되는 스포츠 서울배와 경남신문배 3세마 두 대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준비 잘 해서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 보였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비가 좀 오는 구전 날씨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